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드릴 미트 설명은 이제 타테가다, 종가다. 이 실장 너는 대체 무슨 미트를 쓰냐? 네, 저 요즘 이거 언더아머 이 미트 쓰고 있어요. 자, 분번은 QBB0060 똑같아요. 원래 언더아머 미트가 얕아가지고 좀 컴팩트하고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비틀어지는 즉 요코 횡가다에 가까운, 그러니까 M8형에서 좀 더 작고 얕은 H23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그런 미트였는데 가볍고 컴팩트하고 좋았었고, 실제로 그 미트를 고등학교 때 써가지고 연대까지 간 친구가 있었어요. 고3 때 공방 왔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제가 언더아머 미트의 특징, 약하다, 이게 계열은 Z 계열이긴 한, Z 뭐 하청 그쪽 계열이긴 한데, 뭐 윌슨 스태프도 만들고 뭐 그쪽 계열이긴 한데, 미트 자체가 물성이 이게 와규다 보니까 약하다. 그래서 반드시 시합 때만 써라, 연습 때도 쓰지 말아라 그랬는데, 잠깐 2학년 3학년 때까지 쓴 것 같아, 시합 때. 그게 너무 좋다고. 그 친구는 그 밑에 꽂혀가지고. 근데 얘는 같은 품번인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시면 이 배로 길이가 되게 길죠. 희한하게 이놈을 만났어요, 운명처럼. 언더아머 미트를 많이 접해봤는데 요 놈만 좀 특이했어요. 제가 횡가다로 잡으려고 했더니 안 돼요. 아, 이거는 종가다구나. 자, 제가 예전에 10년 전 영상에서 타테가다, 요코가다, 즉 횡가다, 종가다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종가다라는 건 뭐냐, 내가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팔꿈치를 접었을 때 미트가 약간 더 올라가요. 자, M1 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 하고 팔꿈치 접었을 때 이게 옆을 보죠. 즉, 미트의 밸런스가, 나는 똑같은 손 모양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박스 설명했을 때 보시면 끝이 이게 저쪽을 본다. 극단적으로 요런 방향을 보고 각도는 약간 서 있는 게 사람의 손이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예전에 저 야구 연습장에서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 거기에 나와요. 끝이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양을 했을 때 이 바닥의 포구면의 이 면의 각도가 횡가단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종가단은 약간 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에 자체가. 즉 밑에 자체가 나는 똑같이 꼈는데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아랫부분에 요런 이 힌지에 시작되는 지점에서 얘가 시작이 되는지, 이 칸에 시작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엄지 길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는 딱 봐도 종가다예요. 왜? 앞으로 나란히 하고 팔꿈치 접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 저는 요즘에 이걸 쓰는 이유가 아베 미트를 이제 포기했어요. 포수도 잘 안 볼 뿐더러 제가 또 뛰는 팀이 용병식으로 뛰는 팀이어가지고 투수가 매번 바뀌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투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 좀 힘들더라고요. 네, 자꾸 떨구게 되고, 그래서 좀 편하게, 예, 똥볼을 던지든 쓰리쿼터를 던지든 이렇게 막 휘는 공을 막 많이 이제 날리는 공을 던지고 투심 같은 걸 던지면 제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처음 받아보는 투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종가다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가다의 특징, 자, 요게 어찌 보면 예전 조이리 미트를 타테가다로 쓰던 선수들도 있었고, 조인선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타테가다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재현 선수, 완전히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반대로 꺾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관절을 맞추고 여기를 누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누르고 있으면 안 보여요. 공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걸 땡김으로써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뭘까요? 타테가다의 특징의 함정. 내가 이렇게 타테가다를 매만져서 이걸 이렇게 열어놨을 때 보면 반대로 이렇게 열린 것 같지만 실제로 공이 닿는 위치는 바로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즉 타테가다는 포구 지점이 내 엄지검지 사이를 찾으면 되게 중앙에 위치해요. M8이나 다른 뭐 M2 계열보다도 더 중앙의 아래쪽이에요. 심지어는 이거를 이렇게 걸쳐 끼듯이 엄지를 밑에다 내리고 좀 이렇게 걸쳐 껴서 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테가다의 스타일을 M2에 접목시키면은 이제 설명이 좀 가능해질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일로 잡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타테가다, 종가다, 이게 엄지도 길고 이게 좀 아랫입술이 길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엄지가 완전히 다 나가버려요. 즉 팔꿈치, 즉 롤링을 하는 이 느낌으로 팔뚝이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물리는데, 이걸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기는 엄지가 아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타태 가다가 편한 거는 뭐냐, 좌투수라든가 좀 이렇게 휘어오는 공들, 좀 공끝이 지저분한 경우에 타태 가다가 종 가다가 좀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받을 때는 이쪽으로 받고요.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죠. 이런데 물어야겠죠. 그런데 물어도 내가 물리게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죠. 웹에 안 닿고 있죠.
내가 롤링을 딱 해서 물었을 때 웹에 안 닿은 상태에서도 물리게끔 그렇게 길을 들이는 게 타테가다예요. 그래서 종가다냐 횡가다냐를부터 먼저 좀 분석을 하는 거 10년 전 영상에서 올렸지만, 그냥 편안한 세그 미트 상태에서 앞으로 달하냐고 팔꿈치 접었을 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을 잡을 때 롤링이 들어가고 물어주는 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 미트 가지고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게, 시합이 코로나 때문에 야구를 못하니까 임재철 선수 볼을 받았어요. 4이닝 동안 투수를 하셨는데 2공으로 받았었는데, 확실히 빠른 공을 받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뻥뻥 대주면 그냥 들어와요. 예.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가 변화구 같은 거 잡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될 경우, 그럴 때 오물이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롤링 같은 거를 잘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롤링이 들어가는 개념은 타테가다가 됐든 요코가다가 됐든 엄지가 이게 길게 나와서 길게 뻗은 미트든 M1처럼 얕게 돼 있는 미트든 기본적으로 캐칭 롤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좀 큰 미트, 예전 조일이나 브라더 같은 계열, 심지어는 제가 아식스 미트 한번 가공 들어도 깜짝 놀랐던 게 조일이랑 같은 패턴인 거예요. 아예 아식스가 왜 조일이 걸 카피를 했지? 그 패턴 제가 개발한 거여가지고, 보시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때 최기문 선수 조언 때문에 조일이 미트를 요걸 짧게 만들었었거든요. 이 벌렸을 때도 힘을 좀 받을 수 있고, 이게 길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무게도 줄이고, 거기에다가 힌지가 좀 좁고 다음에 배로 부분 깊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조일이나 브라더 미트 같은, 특히 조일이 같은 경우는 웹을 제가 넓혔거든요, 크게. 왜냐면 이게 커진 밑에서 웹이 짧아버리면 웹이 처지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길이를 되게 길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식스는 그거는 카피를 못했더라고. 자기들이 쓰는 웹을 써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었지만 똑같이 카피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아몬드 모양으로 길을 들여드렸는데, 그 와규 모델로 한때 잠깐 나왔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타테가다, 이 종가다를 쓸 때 이제 그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이 포켓의 이 기준을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타테가다를 쓸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지 부상을 방지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되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엄지 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만져주고 여기를 이렇게 오므려 주는 이유는 뭘까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타테냐 요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횡가다, 종가다가 횡가다에도 롤링이 들어가듯이 똑같이 종가다에서도 기본적으로 롤링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트 만지는 법에 있어서도 비슷한 계열이긴 하지만, 이 미트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지는 거, 그리고 내 손의 이 각을 유지하는 기본 개념은 똑같은 상태에서 밑의 형태가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내가 미트를 만지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특히나 타테가다를 쓸 경우에는 이쪽으로 밀렸을 때 밀리면 안 돼요. 종가다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아, 가장 중요한 얘기를 못 드렸어요. 타테가다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브랜드가 어디냐면, 사실은 하다키야마가 아니라 타마자와라는 브랜드였었어요. 예전에는 하다키야마가 타마자와가 일본 내에서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다가 타마자와가 부도가 났는 바람에 이제 훅 죽어버렸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가와작이라고 팔고 있긴 하지만, 그때 타테가다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그런 형태의 미트를 이제 시작을 한 게 타마자였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구종이라는 거예요. 즉 종가다라고 하는 이 타테가다라는 거는 결국 구질에 따라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정도 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포크볼, 체인지업, 그리고 변화구들 다 종으로 떨어지는 12부터 6에, 예, 그런 계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슈트, 역회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질에 따라서 밑에 가다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유행은 또 돌고 돌아요. 예. 그게 이제 타격 기술과도 관계가 있겠죠. 요즘에 한참 타격 기술들이 발달을 하니까 다시 뜨고 있는 변화구가 커브인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미트의 유행도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한 10년 후에는 다시 또 미트가 커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한참 용독한 강민호 선수처럼 M2 계열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스미타니처럼 더 얕은 이런 미트가 될 수도 있고, 더 벌어진 미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투수들의 구질과 그 부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인 야구에서 특히 왼손잡이 투수가 많다. 아니면 우리 팀 투수는 직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말려마 들어오는 역회전속으로밖에 못 던진다. 아니면 낙차 큰 직구를 자꾸 던진다 그러면은 종가다도 괜찮은 픽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M8 계열은 모든 게 다 대처가 되는 거예요. 다니시 계류라 그래서 그냥 오는 대로 탁탁탁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M2 계열의 좀 얕은 미트라면 그렇게 좀 변화가 심하다가 내추럴 낙차 큰 직구를 던지는 공에서는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구속이 나와야 되니까. 아베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타테가다가 지금 국내에서는 괜찮게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브랜드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우연하게 구했고요. 그래서 타테가다 스타일로 가공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밸런스의 미트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 타테냐 욕구냐 뭐 여길 꺾냐 이렇게 제끼냐 여길 만지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게 같아야 돼요. 그럼 얘는 이게 작잖아요. 힌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타테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손을 살짝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도 이렇게 왜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타테가 돼요. 네, 똑같아요. 똑같이 엄지 좀 이렇게 해놓고 하면 똑같아요. 기본은 똑같다라는 거 이해가시나요? 대신에 포구지엠이 좀 더 낮춰졌죠?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제가 쓰던 언더아머 미트를 통해서 타테가다, 욕구가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잘 모르시면 10년 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